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한국 디자인 산업연합회 14대 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이인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선 먼저 찾아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연합회인데 이제 전국에 그 6개 지회, 그러니까 지역 협회들을 함께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대전, 그 다음에 대구, 이쪽 호남,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창원, 그리고 강원, 이렇게 해서 6개 지회를 함께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회사의 대표들, 그리고 중소기업 디자인 회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든 연합회입니다. 예. 뭐 일단은 뭐 목표로 할 건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미래 산업은 결국은 가치가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소 디자인 업계들이 코로나 환경 이후에 되게 어려운데 좀 제자리로 발돋움하는 거,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글로벌하게 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끼리의 어떤 협업, 지역 간 아니면 서울에서도 분야가 다른, 예를 들면 뭐 멀티미디어와 시각과 제품, 이렇게 분야가 다른 저희 회원사끼리 서로 협력하거나, 그 다음에 조금 글로벌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정부로부터 저희 중소기업들이 아직까지 많은 다른 기업들이나 일반 기업에 비해서 디자인 기업이 좀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좀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3년간 코로나 환경은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저희 회사도 똑같지만은 이 디자인 쪽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각 같은 경우는 뭐 해외 행사도 없고 뭐 이러니까 뭐 브로셔도 안 만들고, 특히 이제 사내 간 소통을 하는 이제 매거진이나 이런 것도 좀 축소하고 이런 현상이고, 또 뉴미디어 쪽이나 멀티미디어 쪽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비대면이니까 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업들이 이렇게 좀 위축되다 보니까 일들이 많지 않고, 제품 개발에서도 좀 그런 것 같고, 전 분야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저희도 이제 직원들도 많이 축소된 회사들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아주 몇 개의 특별한 회사를 뺀 전체적인 부분들은 예전보다는 좋아지지 않은 환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뭐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역 지역 정부, 그러니까 뭐 지자체 차원에서도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말은 맨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중요한 만큼 디자이너, 디자인 회사, 디자인 전문 회사에 대한 예우나 거기에 걸맞는 페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장 정부에 요청하고, 그 다음에 뭐 지역 지자체, 예를 들면 서울시의 어떤 디자인 기반 부서가 생기게 한다든지, 그 부서를 통해서 디자인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한다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넓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활동해야 될 부분이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인재에 대한 미래 전략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대학에서 약 3만 명 가까운 디자이너가 매년 배출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3만 명들이 다 디자인 산업계로 가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환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 가느냐도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전략적인 부분도 물론 제가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특히 이 디자인 산업의 처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처우를 개선하려면 결국 양질의 업무들이 돼야 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또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아울러서 또 인재들은 다시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현상이 생기겠죠. 지금 이제 협회에서 4년 전에 전국을 아우르는 연합회로 해서 저희 회원 가입 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서 이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아까 질문하셨던 잇 어워드입니다. 이 잇 어워드는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상을 주는 죄송합니다. 상을 주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상의 성격이 어떻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 잘해서 상금을 준다든지 뭐 심사하는 방법이 독특하다든지 뭐 온라인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산업계에 있는 디자인 기업인들이 심사를 해서 최우수 상을 뽑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부터 글로벌, 그러니까 국내만 하다가 이제 작년에 해외까지 전체 아우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잇 어워드는 앞으로 계속해서 글로벌 잇 어워드로 그 자리매김해가는 그 사업이 될 겁니다. 저희 연합회에. 이미 오래전부터 구축되어 있는 그런 IF나 그런 회사, 그런 어떤 상과 겨루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주 특징이 저희들은 이제 기업인들이 심사한다는 거,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뭐 분야별로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요. 크게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저희 국내 디자인 산업은 이미 굉장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손이 꼽히는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최근 뭐 중국이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알지 못하게 동남아에 있는 회사, 특히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에 있는 회사들도 강력하게 지금 저희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디자인 산업, 수상과 관련한 디자인 산업은 약간 양면성이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수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수상 실적이 전반적인 디자인계의 수준 높은 실적이 되고 있지만 뭐 유럽이나 외국의 사례처럼 이렇게 각 그 퍼스널리티가 강한 디자인 산업 또는 그런 어떤 개인의 수상 이런 것들은 아직 많이 미흡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디자인에 대한 퀄리티, 수상, 그 다음에 디자인 산업 전반적으로 한국은 높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요번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번 회의가 있었는데 요번 정부 차원에서도 결국은 어떤 대기업에 의한 디자인 주도도 있지만 스타 디자이너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의 그 디자인 강국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을 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스타 디자이너를 만드는 일에 정부도 나서고 있고 저희 연합회도 같이 큰 범위로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뭐 조금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눠서 얘기하면 하나는 과거의 어떤 디자인은 좀 잘 보이고 이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그 모든 내용에 대한 깊이가 있는 디자인,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어떤 생활이나 문화에 관여하는 디자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제 보여지기 위한 디자인보다 실질적으로 아주 정리된 디자인이 미니멀하게 올 때 그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이나 영상 부분에서 오는 부분들은 워낙이 다양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각기 다른 어떤 특색들이 있는, 거기에 장점들이 있는 디자인이라
뭐 어떻게 딱 한 개로 잘라서 얘기하는 좀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편집 디자인 했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디자인 전반에 관한 어떤 공부도 하고 디자인 전반에 대한 디렉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한 편집 쪽이라고 하면 과거에 책을 만드는 온라인 작업에서의 디자인은 아무래도 이제 타이포그래피라든지 또 어떤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의 양과 질 이런 거에 따라서 편집의 퀄리티가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이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온라인 미디어 안에 예를 들면은 지금 쓰시고 계신 핸드폰 바로 첫 화면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뭐 컴퓨터의 뭐 첫 화면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이 에디토리얼 디자인 영역 안에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독자의 어떤 가독성이라든가 레이아웃의 참신성, 또 기타 그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디자인이 좀 이제 다른 강점이라고 보여지죠. 예. 뭐 모든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저는 저의 경우로 보면은 그 자기 훈련, 자기 감각,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시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보고 하는 훈련. 그 다음에 뭐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저희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여행 많이 다니면서 좀 더 색다르고 다른 거 보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 디자인에 접목하는 거, 이런 어떤 컨셉을 많이 가져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디자인 감각이 나한테 단단하게 좀 이렇게 배어 있다 그럴까? 이제 그런 점들을 녹여가면서 일을 하고 있죠. 예, 예. 제가 그 한 40년 정도 그 연필을 한 8,000자루 정도 모았어요. 예, 사실상 숫자로 말하는 8,000자루라 그러면은 조금 느낌이 그럴 텐데요. 국내에서는 그 다양한 연필을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많이 수집하고 있고, 그 수집된 연필을 가지고 강원도 묵호에 연필 박물관, 그러니까 세계에선 두 번째, 영국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 국내에선 첫 번째로 연필 박물관을 작년 2021년도에 2년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네. 이제 디자이너니까 남들이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는 연필, 우리 지금 거의 연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인식들이 이렇게 반감작용? 예를 들어서 우리 옷은 평생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디자인은 달라질 뿐인데 도필기구가 바뀌고는 있는데 사실 외국은 연필 많이 써요. 근데 유독 저희 나라만 디지털화가 잘 돼 있어서 네, 덜 쓰는데 그런 어떤 반감작용도 있었을 거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보다도 작은 연필에서 오는 그 디자인 차별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수집광으로 만든 아주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디자인 산업 연합회의 취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디자인 산업 연합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정부 차원 그리고 기관이나 모두 이 디자인 산업 연합회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커졌습니다. 디자인 기업, 국내 디자인 기업 1000여 곳이 모여서 이 만들어진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연합회이기 때문에 좀 저희 디자인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는 연합회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에 좀 봐주시고 기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